2015 중국 갑조리그 5라운드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세돌 선수와 스웨 선수 중국 갑조리그에서 네 번째 만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세돌 선수가 3전 3승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구 이세돌 선수가 최근에 좀 성적이 좋은 흑번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은 중반전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계속 난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초반 하이라이트 시즌부터 함께 나눠보시죠. 네, 이세돌 선수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이 미니 중국식 포석이 아니라 이세돌 선수에게는 조금은 생소한 흔히 장기전에 능한 선수들이 애용하는 소목소목 구침이 나왔습니다. 네, 실내를 좋아하고 또 장기전에 능한 선수들이 많이 두는 포석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중국의 터자시 선수가 이 포석을 자주 사용하면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고요. 터자시 선수는 약간은 다릅니다. 터자시 선수는 이곳이 날일자고 이곳이 두 칸입니다. 그런데 이세돌 선수는 이곳에 눈목자를 두었고 다가서니까 아무래도 날일자일 때와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이 기회에 최근에 유행하는 이 중국의 포석을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를 둬서 이제 아까와 같이 진행이 되고요. 뭐 최근에 이렇게 두 칸을 띄는 수도 애용이 되는데 여기를 두고 이때는 눈목자가 아니라 날일자이기 때문에 백이 3-3이 아닌 2선을 붙입니다. 아, 눈목자일 때는 지금 흙이 받은 자리로, 네. 날일자일 때는 그 옆으로 응수타진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붙여서 실전에도 3-3을 붙인 수가 흙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여기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를 붙여서 흙이 이곳을 받으면 다른 곳으로 손을 빼고요. 붙일 때 흙이 귀를 받으면 한 칸 띄어서 다음에 젖히는 수를 노립니다. 그래서 흙도 받고 백이 이곳을 두는 것이 최근 중국의 유행 포석 중 하나입니다. 실전은 이세돌 선수가 눈목자 선택을 했고요. 붙여내는 정석을 뒀고요. 네, 최근에 제가 흙으로 밀고 있는 포석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도 두 칸을 두고 여기도 눈목자를 애용하는데요. 네. 네, 이세돌 선수가 딱 터자시 선수와 저의 중간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백이 먼저 붙인 수도 의미가 있죠. 네, 실전에 붙였을 때 흙이 여기를 젖히면 손을 빼서 우변 침입을 했을 때 자주 나오는 이 흐름대로 갔을 때 귀에 붙여둔 교환이 득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네. 젖히는 활약이 있다는 거죠. 실전은 늘어서 받았고요. 지금 백이 손을 빼는 것은 아까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된다고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변의 형태는 같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아까는 이 돌이 젖혀져 있었기 때문에 백이 되젖히고 흙이 귀를 잡을 때 뭔가 바깥쪽에서 활용하는 뒷맛이 있었다면 지금은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활용이 없죠. 그렇다면 귀에서 뭔가 수가 나야 하는데 지금은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흙돌이 일선에 내려서는 것까지가 선수죠. 선수이기 때문에 귀에서 수가 나질 않습니다. 네, 이건 백이 그냥 잡히게 돼요. 네. 그래서 또 늘어두었고요. 네, 그때는 백도 받아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 장면에서 호구를 치거나 또는 이곳을 늘어서 백이 받는 것과 교환을 시키고 나서 돌리는 것이 일반적인 감각이라면 아무 교환도 하지 않고 바로 좌하기를 걸쳐간 것이 이세돌 선수 특유의 이 발빠른 행마입니다. 네, 또 실리를 챙겼고요. 흙이 호구 치는 교환 혹은 이쪽을 느는 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도 이 다가서는 수는 거의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서로 결정을 짓기보다는 서로 결정되지 않았을 때 그 난전에서 특유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이세돌 선수의 장점이죠. 자, 여기서도 보통이라면 위로 밀어붙이는 수 아닙니까? 네, 보통은 이쪽을 밀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행마입니다. 이제 밀어가고 백이 젖히면 그때 뭐 이렇게 둔다든지 네. 혹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젖히고 호구 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세돌 선수가 여기를 밀었다면 상대가 그냥 계속 늘어주는 것이 좀 싫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식으로 되고 이 한 점을 공격을 가야 하는데 중앙으로 나오는 것과 이 벌리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쉽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미는 수가 악수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거군요. 네. 이제 그래서 치받는 행마를 했고요. 일반적으로 이곳을 치받는 행마를 두었을 때에는 흙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에서 쉽게 삶을 가져가려고 할 때 그때 치받거나 흙은 중앙 쪽으로 좀 더 빠르게 진출하려고 할 때 이 둘 중에 하나인 경우에 치받는 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실전은 그 양쪽 모두를 선택하지 않았죠. 실전은 하나만 젖혀둔 채 이쪽으로 한 칸을 띄었고요. 네. 보통 때의 상황이라면 여기를 나와 끊어서 흙이 좀 무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흙돌이 이곳에 하나 급소에 와 있고 우측에 흙이 강하기 때문에 이 양쪽의 백의 약점을 노리면 흙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것이 이세돌 선수의 생각이었습니다. 스웨 선수도 그래서 나와 끊지는 않았고요. 밑으로 파고들었어요. 네. 상대의 의도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나와 끊는 것이 워낙 통렬하죠. 흙도 쌍립을 서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 늘어두고 받았습니다. 실전에서 이런 상황 많이 나오죠. 뭔가 양쪽을 모두 끊어갈 수 있는 상황. 지금은 물론 이곳이 2선이기 때문에 이쪽 끊는 수는 없지만 중앙에서 이런 형태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형태의 급소는 옆을 붙이는 수입니다. 네. 이쪽을 붙여서 백이 중앙 쪽을 선택을 하면 근거를 빼앗고 계속 몰아쳐 가고요. 백이 아래쪽을 잇는 선택을 한다면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백의 형태를 망가뜨립니다. 뭐 백이 끼운다고 해도 마찬가지네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네. 이렇게 두거나 또는 이어서 공격을 가도 이 자세 자체가 백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웨 선수는 오히려 끊어달라고 했습니다. 네, 실전은 아예 실리로 파고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 흑돌에 대한 공격은 주변의 흑돌도 강한 만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빠른 안정을 꾀했습니다. 네, 실전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중앙을 제압하는 데까지 일단락이 되었죠. 네.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세돌 선수가 두텁게 잘 짠 것 아니냐 이런 평이 있었는데요. 네, 뭐 지금까지는 서로 큰 실수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세돌 선수가 흑번일 때 장기로 하는 대세를 중시하면서 두텁게 판을 짜는 진행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자, 여기서 스웨 선수가 좌변을 넓혀 갔고요. 네, 이제 뭔가 두터움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쪽을 침입을 했죠. 공격을 가니까 하나 막아두고 이쪽을 나왔고요. 사실은 이때 흑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중앙으로 발빠르게 나가자니 약점이 있고 그렇다고 이 교환을 하기에는 이 한 너무 하기 점이 싫은데요. 그렇죠. 아무런 뒷맛이 없이 제압을 당하기 때문에 이 교환을 하고 나가는 것은 왠지 좀 내키지 않습니다. 네. 이때 이쪽 한 점을 살려 나와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 중앙 진출을 이끌어낸 것이 과연 이세돌 선수다 하는 감탄을 자아내는 좋은 작전이었습니다. 3점은 포기를 했지만 이렇게 교환을 하고 나서 나오니까 백이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장문이죠. 네, 그래서 백도 실전은 타협책을 제시를 했고요. 비록 흑 3점은 잡혔지만 선수로 좌변을 깼다는 것에 흑은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여기서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의 흑의 진행이 제 감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진 않는데요. 이세돌 선수의 독특한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전의 흑의 선택은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는 자신의 하변 모양을 넓히거나 또는 우측의 백의 모양이 거대해서 그쪽을 좀 깎아갈 때 그때 애용되는 수법이지 지금처럼 누구도 중앙의 주인이 아닐 때에는 자주 사용되는 수법은 아닙니다. 네. 조금 독특한 감각이고요. 스웨 선수가 그 우변을 지키고 나니까
조금 간격이 넓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이수가 노리는 바는 분명합니다. 백이 다른 곳에 손을 돌렸다고 치면요. 중앙 어딘가 손을 돌렸다고 치면 이쪽 들여다보는 수가 흑의 노림이에요. 이으면 네, 네. 이렇게 양쪽으로 활약을 하면서 백도를 양분시킬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밑으로 받으면 어떨까요? 밑으로 받으면 여기를 이제 젖혀갔을 때 혹은 이제 나와 끊는 것은 좀 봐야겠습니다. 이건 수익기가 좀 어렵고요. 당장은 잘 안 되나요? 이렇게까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젖혀가면 백이 아래쪽을 젖히는 것은 있고 쉽게 뚫어가고요. 여기를 끊으면 늘어서 돌파와 넘는 것을 맛보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들여다보는 쪽을 노리고 지금 이곳을 간 거죠. 실전은 하나 교환해두고 우변을 받아두었습니다. 네. 지금 이세돌 선수가 눈목자를 가긴 했지만 그래도 하변에서 당장 흑에 큰 집이 나지 않는다고 보고 스웨 선수도 느긋하게 받아둘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자 이쪽 이제 하변을 키워가기 시작했는데 이수가 얄미울이 많지 날카로운 교환입니다. 하나 교환을 이렇게 해두고 흑의 연결을 강요하고 나서 이쪽을 나와 끊으니까 분명 이 돌이 역할을 하고 있죠. 흑이 계속해서 이 백도를 괴롭히자니 늘어봤자 지금 여기를 밀면 잡는 것과 축이 맛보기입니다. 아, 네. 이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밀 때 이렇게 이어서 공격을 가자니 그 전에 해둔 교환이 그래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실전은 이세돌 선수가 그래서 어차피 하변을 일직선으로 공격을 가봤자 그렇게 강렬한 공격 수단은 없다고 보고 오히려 중앙 쪽으로 밀어갔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도 흑이 좀 고민이 됐던 자리인데요. 네. 지금 하변에 백이 두 점으로 늘어 있고 두 칸 띄어져 있는 그 형태가 은근히 탄력이 있어 보여요. 네, 이 부분은 백돌이 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변 쪽 이 이선 날일자와 중앙 쪽 진출을 맛보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흑의 고민입니다. 부분적인 형태만 놓고 본다면 흑은 이런 자리 급소를 가서 백을 살려주고 이제 중앙 쪽을 향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각인데 지금은 백돌이 우측도 탄탄하게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고 좌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앙을 이렇게 봉쇄해봤자 어차피 큰 집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보다는 좀 더 실속 있는 공격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날일자를 가고 여기를 찝어서 네, 계속 공격을 갔는데 이수가 멋진 행마네요. 네. 지금 백도를 공격하는 이세돌 선수의 입장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그림이 우측의 백돌과 하변의 백돌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흐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흑이 집으로 얻은 것도 없고 오히려 중앙이 흑이 엷어져서 피하고 싶은 흐름인데 이수가 그 피하고 싶은 흐름을 가능케 만드는 아주 좋은 행마네요. 네. 일단 일감이라면 밭전자는 가르고 나오는 건데 그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네, 여기를 가르고 나오는 수가 흑의 입장에선 참 두고 싶은 자리인데 백이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끊어간다면야 굉장히 통렬한 수법이 되겠습니다만 백이 노련하게 여기를 하나 먼저 나가고 지금 이렇게 늘 수는 없으니까요. 계속 끊어가면 흑이 네. 곤란하니까 막아야 되는데 그때 이쪽을 돌파하면 이제는 아까와는 달리 나갈 때 이 타이밍에 끊어서 오히려 흑 두 점이 잡힙니다. 마찬가지로 밀어서 양쪽을 양분시키려고 해도 백은 늘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틀어 막고 끊을 때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돌파해 나오면 오히려 좌측에 흑이 다치죠. 지금 스위에 선수의 이 중앙 날일자 좋은 행마가 나오면서 지금까지의 흐름은 이세돌 선수가 약간 더 분발해야 하는 흐름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분위기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계속 실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결국 그것은 손을 못 대네요. 네.
원하던 흐름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냉정해야죠. 네. 당장 승부를 서둘렀다가 그 무리수가 응징을 당하면서 패배를 당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텁게 참아두고 후반을 도모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전에 이세돌 선수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이세돌 선수는 날카롭고 또 발빠르고 강렬하고 뭔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특히 흑번일 때 이세돌 선수는 묵직합니다. 또 한 번의 기풍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100번은 과거와 그렇게 달라진 점을 못 느끼겠는데요. 흑번일 때는 좀 더 대세를 중시하고 좀 더 묵직한 바둑을 두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네. 이건 제가 이세돌 선수에게 직접 확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변한 게 맞긴 맞을 겁니다. 대답을 들으셨군요. 그렇게 뭐 수긍을 하진 않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별다른 반응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저보다 한 살 위에 이제 선배인데 그러면 편하게 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그러겠어요. 뭐 자주 만나진 않지만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좀 기풍이 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뭐 그런 면도 있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이제 수배 선수는 실리로 다시 돌아서나요? 저라면 이세돌 선수처럼 저렇게 묵직한 수를 찾아내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두어지고 보니까 이 수가 참 괜찮은 수인 것 같습니다. 발은 느리지만 여기 틀어맞고 이제는 이 약점이 있어서 백이 삶을 도모할 때 실리적인 수죠. 그때 한 번 더 이곳을 날짜 가는 수. 눈에 확 들어오는 자리는 아닐지언정 이세돌 선수 다 오면서 좋은 수법으로 보입니다. 네. 서서히 상대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 이 흑과 백의 행마가 대조적이죠. 뭔가 천천히 상대에게 압박을 가하는 흑의 행마와 아랑곳하지 않고 거듭 실리로 달리고 있는 이 스위의 선수의 행마. 네, 나는 지금도 내 갈 길을 가련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지금도 우상기에서 다시 한번 실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스웨 선수가 이 정도로 실리파는 아니지 않나요? 실리파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항상 좀 타이트하게 두는 기풍이라고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타이트한 면에서 본다면 지금 두는 것도 상대에게 하여금 좀 곤란하게 만드는 스웨 선수 다운 수법입니다. 네, 이제 중앙 쪽에서 정말 뭔가 흑이 좀 집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집의 형태를 살펴볼까요? 지금 이 부분의 흙집이 한 17집 정도 되고요. 네. 이곳은 비막 끝내기가 백의 선수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가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5집. 22집이고요. 네. 중앙은 확정이 된 집만 계산을 해보면 이곳과 이곳 그리고 이 한 점을 제압한 것까지 합쳐서 한 15집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확정가는 37집 정도입니다. 네, 물론 이제 거기에 중앙 발전성이죠. 네. 100집은 이제 제가 이곳은 흙이 끊어 먹는다고 봤기 때문에 100이 넘어간다고 보고요. 이곳이 10집이 납니다. 16, 26, 28, 35, 39, 40, 100집은 한 50집 납니다. 그럼 13집을 어디서 구할까요? 이제 덤까지 20집 정도는 네. 따라잡아야죠. 지금 제가 흙의 발전성을 치지 않은 부분이 이쪽의 흙의 모양과
이 부분의 흙의 모양입니다. 제가 중앙의 흙을 백도를 잡고 있는 3점, 6집과 딱 여기까지 해서 7집만 쳐줬거든요. 그 외의 곳에서 20집 정도는 만들어야 미세한 바둑으로 이끌 수가 있는데 딱 제 감각상으로는 흙이 좀 더 분발해야 하는 형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바둑을 좀 두기 어려워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이세돌 선수는 흙번일 때 이런 두터움을 활용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 느낌으로는 약간 백이 편해 보입니다. 네. 실리와 두터움의 바둑. 정말 실전적으로 파고드네요. 네, 이세돌 선수 생각에는 일단 백돌이 확실히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어야 앞으로 활용을 하거나 괴롭히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잘 떠오르는 자리는 아니지만 빈상각으로 상대의 근거를 파워하고 있습니다. 네. 2014 시즌 이세돌 선수는 광시팀에서 9승 3패라는 전적을 세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시팀이 6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광시팀이 지난해에는 뭐 그렇게 좋은 성적을 기록하진 못했죠. 하지만 팀원들의 이 면면을 보면 사실 6위도 참 잘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세돌 선수에게 많이 의존하는 면이 있어요. 현재 2015년 시즌에도 랴오싱원, 유이텐 전부 신예 선수들로 짜여져 있거든요. 네, 뭐 류이티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신예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중국의 정상권 기사는 네. 아니죠. 류이티엔 선수가 체감상으로는 중국 랭킹 한 32에서 40위 사이 정도 그 정도 느낌이고요. 랴오싱원 선수는 그보다는 좀 더 높은 느낌입니다만 이 선수도 20위 바깥쪽 느낌입니다. 그 외에 주전이라면 이제 장리 선수가 있는데 이 장리 선수도 체감상으로는 한 40위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다른 팀들에 비해서 이 광시팀은 좀 약한 편일 것 같습니다. 체감적으로 오는 선수가 없네요. 네. 특히 류이티엔 선수는 원래는 이제 붙박이 주전 선수인데 하도 부진하다 보니까 이번 라운드에선 빠졌습니다. 네. 자, 광시와 그리고 구이저우. 구이저우, 펑리야오, 천셴과 속기전이 있고요. 이 대진은 좀 어떨까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펑리아오 선수가 좀 낫다고 봐야죠. 펑리아오 선수는 그래도 세계 대회에서 뭐 본선에 진출한 적도 있고 자국 내 성적도 천시엔 선수보단 좋은데 이제 한 가지 그래도 광시 팀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이 천시엔 선수가 지난해 중국 갑조 리그 신인왕입니다. 네. 9승 8패 성적을 기록을 했고요. 9승 8패는 정말 좋은 성적이네요. 17번이나 내보냈다는 건 그만큼 성적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네. 이것도 끝나 봐야 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팀의 색깔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양팀 최강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선수들은 뭐 그렇게 특출난 선수들은 없지만 좀 팀원들이 끈끈하고 으쌰으쌰 해야 하는 그런 팀으로 보여요. 네. 4위의 광시 그리고 9위의 구이저우 5라운드에서 만났습니다. 자, 백도 그쪽을 먼저 선수합니까? 네, 그 자리는 거의 선수성이라고 봐야겠죠. 네. 여기는 흙이 받아준다고 봤을 때 어차피 좀 중앙 쪽을 연결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지금 손을 빼기는 어렵습니다. 뭔가 네. 받긴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받을지가 어렵고 그리고
아낌없이 지금 밀어가는 수를 교환하는 이유가 흑돌이 여기에 오는 순간 아까처럼 이 비막 끝내기를 하는 데에는 백도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너 붙이고 찌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친다던가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물론 흑도 패가 되는 부담이 있지만 이 형태는 백이 이을 수가 없는 자세가 나옵니다. 흑돌이 미리 이곳에 장문이네요. 있어서 네, 아까와는 다르죠. 네. 그래서 그 교환을 아낌없이 해두고 있고요. 비마가 아닌 이렇게 밀 수밖에 없게 만든 것도 흑이 이 꼬부린수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흑이 받아줄 때 백은 과연 가일수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뭔가 받긴 받아야 하는데 행마가 그냥 입구자 연결은 좀 그런가요? 아니요, 이 수가 가장 안전한 수이긴 한데요. 네. 이제 모양으로는 그래도 막는 것이 더 나으니까 뭐 살펴보겠죠. 이렇게 둔다면 부분적인 형태는 조금 당하는 형태입니다만 가장 안전하고요. 이 수는 가능하다면 아까 입구자보다는 좀 더 낫지만 좀 더 수익기가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흑이 나중에 이런 자리에 뭔가 노려올 때 어떻게 될지 그래도 당장은 뭐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뒷맛은 더 고약합니다. 그러니까 맛 좋은 수를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두면서 전단을 마련할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네요.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라면 여기를 막는 수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막는 수 자체가 안에서 사는 것을 확보하면서 나가면 자연스럽게 이어서 다음에는 백이 한 번 더 지킨 다음에 자세가 좋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흐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바둑이라는 것은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앞에 상대가 둔 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 막는 수가 그래서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상대가 방금 전에 여기를 두었는데 막아줄 기분이 아니죠. 그렇죠. 뭐 안 된다고 연결이 끊어지는 것도 아닌데요. 네. 이 구이저우 팀에는 한국 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박문효 선수가 있는데요. 조선족 선수이고 세계 대회에서도 우승한 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박문효 선수가 최근에 많이 부진합니다. 특히 세계 대회 우승 이후에 랭킹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중국 갑조 리그에서의 성적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서는 오더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 박문효 선수가 상당히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갑자기 좀 추락을 한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믿을 만한 소식통에서 이제 들은 이야기로는 네. 박문효 선수가 좀 게임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 그거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약간은 의외네요. 박문효 선수가 원래 굉장히 모범적인 생활을 하던 선수였고 중국 국가대표팀 내에서도 노력파로 유명했던 선수인데 그것도 10대 때가 아니라 20대가 지나서 세계대회 우승 이후에 그런 것에 빠졌다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할 시기에 참 안타깝네요. 네. 실전은 틀어 막았네요. 네, 예상대로입니다. 글쎄요, 예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오히려 이수를 둘 수도 있지만 흐름으로 봐서는 좀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상대가 여기를 두었는데 바로 받는다면 일단 이수 교환 자체가 흙이 득이기 때문에 왠지 이런 수는 피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중앙에는 뭔가 두고 싶지 않아 했던 것 같아요. 스웨 선수가. 일단 이곳은 연결을 하긴 하지만 당장 흙이 이 교환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전체가 연결이 됐다 뿐이지 확실하게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니까요. 좀 더 안정적인 수를 선택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웨 선수가 지금 이수의 매력을 느끼는 것이 이제 나가고 있는 자세가 나왔을 때 나중에 이제 끝내기 상황에서
백이 젖히는 것이 선수성이죠. 네. 그리고 여기를 젖혀 있는 것도 선수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백이 안에서 살아 있어요. 아, 이제 그 선수로 자세, 살 수도 있겠네요. 네, 물론 끝내기 상황이 아니라면 흙이 이런 것을 다 받아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어떤 이런 매력적인 자세도 남아 있고 해서 실전은 틀어 막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 여기까지만 해두고 눈목자로 지켜두네요. 네, 역시 뭐 흙은 믿을 때라곤 중앙의 두터움입니다. 뭐 이쪽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요. 2015 중국 갑조 리그 5라운드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15 중국 갑조리그 5라운드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빅매치 박정한 대 탄샤오입니다. 1위와 11위의 대결인데요. 네,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선수와 중국 랭킹 11위. 하지만 한때는 중국 랭킹 1위까지도 갔었던 탄샤오 선수의 대결인데요. 초반 진행은 박정환 선수가 그다지 좋은 출발을 하진 않았지만 중반 이후에 역습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은 좀 낙관한 무드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두 선수의 8번째 만남은 누구의 승리로 끝이 날까요? 초반 수순부터 함께 나눠보시죠. 네, 초반 출발. 일단 박정환 선수는 그때그때 좀 이 포석이 다릅니다. 오늘도 평소에 두던 것과는 또 다른 포석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 박정환 선수가 흑번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던 포석은 제 기억에는 이 포석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두고 박정환 선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사들이 애용하는 포석이죠. 하나 걸쳐두고 이렇게 중앙을 두텁게 하는 흑번일 때에는 이 포석을 가장 많이 두었던 것 같은데 원래 박정한 선수라면 좀 서두르지 않으면서 장기전으로 가는 포석을 즐겨 쓰죠. 네. 그런데 아무래도 중국 갑조 리그는 한국 시합보다는 덤이 한 집 더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평소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초반에 작전을 세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형태도 많이 두어지는데 흙도 뭐 생각할 곳이 여러 가지 있죠. 네, 흙은 크게 세 가지 선택, 바로 받아주는 수, 한 칸 협공, 두 칸 협공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수가 비교적 무난한 진행이 된다면 한 칸 협공은 우변의 모양을 넓히는 바둑이 되고요. 흔히 나오는 포석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여기를 침입하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붙여가는 네. 이런 바둑이 여러 차례 등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칸 협공은 우변의 모양을 키우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포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 조금 유장한 흐름으로 이끄는 선택입니다. 여기까지는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같은 진행이 되는데 이곳이 한 발 좁게 있을 때에는 중앙을 덮어 씌워가지만 지금 덮어 씌우는 것은 백이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발을 해서 네. 무리입니다. 한 칸이 더 넓게 가 있기 때문에 지금 흙이 잡혔죠. 네. 이곳이 좁게 있어야 이제 젖히면서 나가는 것과 있는 것을 맛보기로 할 수 있는데 지금 틀어 막혀서 한 발 멀리 있는 것이 흙으로서는 불운입니다. 자, 그래서 실전에도 협공을 했어요. 네, 여기를 나오고 밀고 여기까지는 평범한데요. 실전에 이 변화수를 구했고요. 이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에서는 이 포석을 흙이 좀 사용 안 하는 추세인데 박정환 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의 포석을 보면 여기를 받아주는 것까지가 우아기 정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흙은 손을 빼서 이제 하나 교환을 해두고 발빠르게 이제 포석을 짜 나가는데 실전에서는 백이 다가오는 그곳을 뒀죠. 네. 백이 받지 않았으니까 흙도 뭔가를 하긴 해야 합니다. 그냥 허무하게 두는 것은 이 자리가 굉장히 빛나는 요처죠. 그래서 날일자를 갖고 이제 붙이는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장면에서 한 점을 잇는 것이 뭐 부분적으로는 타당해 보이지만 두 점을 키워서 뒤에서 조여 붙이는 것이 워낙 통렬하기 때문에 이 자세는 흙이 똘똘 뭉쳤고 백이 선수로 이 한 점을 잡을 수 있어서 흙의 불만입니다. 네. 자, 그래서 흑도 밑으로 단수를 쳤죠. 네, 실전에 여기를 늘었는데 뭐 단수 치는 것은 끊고 이었을 때 어차피 다음이 없기 때문에 정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빈 삼각은 참 두기 싫지 않습니까? 빈 삼각을 둔다면 근거도 없고요. 네, 흙도 못 살아 있고 계속해서 쫓기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전에 이 선택을 하질 않았고요. 네. 젖혀갔습니다. 끊으니까 평소엔 좀 속수라고 할 수 있는 수법이지만 발빠르게 대응을 했고요. 아마 박정환 선수가 연구를 했다면 그 단수 치는 그 수가 아닐까 싶은데, 네, 예전에 이 형태가 나왔을 때는 이 단수 치는 수 이외에는 모든 형태가 낱낱이 파헤쳐졌고 흙이 좋다는 결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수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기사들이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네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진행은 백이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흙이 안쪽에서 실리를 차지했지만 2선으로 차지한 집이기 때문에 그리 대단치 않고 중앙에서의 주도권은 백이 쥐고 있고요. 네. 자, 두 칸으로 걸치고요. 네. 당장 이쪽을 움직이는 것은 좀 마땅치 않다고 본 것 같아요. 이곳을 두고 이 장면에서 보통이라면 이제 백도 협공을 하게 되는데 이쪽 부근에 뭔가 흙이 쭉 미는 것이 선수라고 본다면 이런 곳에 붙여서 끊고 싸울 때 이 싸움이 만만치 않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탄샤오 선수는 뭐 성격이 그대로 바둑판에 녹아나는 선수라서 좀 낙천적이고 낙관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이 진행 자체가 백이 좀 기분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자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확실히 백행만은 좀 두텁게 처리가 되고 있죠. 네, 여기서 붙이는 응수타진을 했는데요. 네, 실전은 붙이고 여기 날일자를 갔는데 그냥 날일자를 갔다면 이 자리가 좀 싫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함부로 따라둬서는 안 되는 수법이고 제가 흙이라면 이렇게 안 뒀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박정환 선수가 오늘 바둑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두어간다는 것을 이 초반 포석 진행과 붙이고 날일자 하는 수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흙의 근거를 빼앗고 이제 공격을 가는 과정인데 항상 이 초일류 기사들을 보면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법이 없어요. 지금도 들여다본 수는 이어달라는 겁니다. 이어주면 그때 여기를 젖혀서 이제 자연스럽게 흑도를 공격하려는 생각이었다면 이 한 점이 가벼워서는 흙이 좀 즐거움이 없죠. 네. 그 한 점을 무겁게 만들기 위한 수가 있기 전에 먼저 붙이는 수입니다. 이렇게까지 진행을 시키니까 똑같이 백이 젖혀왔을 때 흙이 이 중앙의 백도를 추궁하는 데 있어서 네, 여기를 먼저 하나 단수 치고 나가니까 호구를 쳤는데요. 이 중앙 쪽을 추궁하는 데 있어서 아까처럼 백이 가볍지가 않죠. 백이 함부로 버릴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네, 하나 교환을 해두고 이쪽을 이겼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의 백행만은 좀 납득이 되진 않아요. 흙이 쌍립을 쓰고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고 나니까 또 순식간에 분위기를 가져왔거든요. 네, 실전에 여기를 흙이 두니까 이 나와 끊는 수가 생겨서 백이 이쪽을 받았고 이렇게 한 칸을 띄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상황에서부터 다시 한번 수순을 보겠습니다. 분명히 여기를 젖힐 때까지만 해도 이 부근의 백돌은 두터웠고 흙만 얇은 채 계속 흙이 시달릴 것 같은 형태였는데요. 네. 흙이 여기를 끼어 이으니까 이쪽을 단수를 쳤고 느니까 지금 여기를 호구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흙이 이쪽을 움직이니까 지금 양분되면서 얇아졌어요. 제가 보기엔 이 단수도 오히려 백도를 좀 무겁게 만든 수법이 아닌가 싶고 여기를 받은 것도 어땠나 싶네요.
두 번의 미스가 나오면서 흑이 자리를 잡아가죠. 네, 이렇게 이었습니다. 이 수는 흑이 백을 추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무거운 한 수인데 이런 수가 통하기 위해선 백이 흑을 추궁하는 흐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탄탄하게 지킨 것이 일리가 있죠. 그런데 실전 진행을 보시면 여기를 쌍립 서니까 나와 끊는 수가 생겼고 백이 받으니까 한 칸 뛰어 나왔습니다. 이 진행은 이곳의 흑돌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진출해서 네, 지금은 확실히 좀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네. 초반의 흐름은 박정환 선수가 약간 고전이었다면 지금은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흑이 좀 고민이 됐던 것이 그냥 여기를 받아둘지 아니면 붙여서 상대로 하여금 돌파는 하게 만들고 전체를 공격할지 그것도 아니라면 이 부분에 신경 쓰였던 약점을 지킬지 이런 부분이 고민이었는데 실전에 박정환 선수의 선택은 실리를 차지하면서 백이 이 4점을 타개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쪽의 약점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실전은 탄샤오 선수도 뭔가 이곳을 붙이면서 그냥 백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역습을 가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서 좀 재미있는 수익기 싸움이 펼쳐질 것 같네요. 네, 이제는 서로 엷은 상황. 과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지 계속 실전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저렇게 단수를 치는 순간 백도 근거를 찾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곳의 약점, 이곳에 나오는 약점, 또 이쪽에 뚫는 약점이 있습니다. 네. 또 엷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상황. 탄샤오 선수의 전투 능력은 좀 어떤가요? 매우 뛰어나죠. 음. 이 탄샤오 선수가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르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힘바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순간순간 급소를 찾아내거나 또는 음, 좀 영리하게 싸운다고 해야 할까요? 네. 네, 전투를 하면서도 이제 전투가 끝난 이후에 집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무작정 펀치만 휘두르지는 않는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기풍은 아닙니다. 네, 서로 끊어졌습니다. 지금 좌측에서 누가 선수를 줄 수 있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흑이 이 약점을 지키긴 지켜야 하는데 네. 이 약점을 지키고 나서 만약 백이 가일수가 필요치 않다면 그때는 흑의 이 3-3은 조금 느슨한 느낌은 줍니다. 그렇죠. 그냥 뭐 끝내기 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네, 백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면 조금은 느슨할 수 있고요. 이 사활이 어떻게 될지. 네, 그래도 뭐 다행인 것은 현재 상대 전적이 박정환 선수가 5승 2패로 앞서 있다는 점. 그리고 갑조 리그에서는 3승 1패로 또 우세하다는 점입니다. 탄샤오 선수도 분명히 중국을 대표하는 강자이긴 합니다만 객관적인 데이터로 놓고 보면 박정환 선수가 확실히 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상대 전적이나 최근 상대 전적 2014년부터 4연승이고요. 세계대회에서의 활약 또는 갑조리그 성적 모든 면에서 박정환 선수가 앞서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의 강자들 특히 이 탄샤오 선수처럼 10위권에 있는 강자들은 뭐그 어떤 선수를 만나서도 충분히 판을 완승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이 방심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대입니다.
네, 결국 그 자리는 백의 손에 돌아오는군요. 지금 탄샤오 선수가 손을 뺐죠. 네, 좌변을 받지 않았는데 살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 살아 있다고 보는 것 같고 실제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박정환 선수가 좌상기에서 건드린 것이 약간은 발이 느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3-3을 두었을 때 탄샤오 선수의 반격이 참 좋았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박정환 선수가 그럼에도 이런 흐름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이유는 있어 보이네요. 우선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흑돌도 여기에 왔고 약점도 지켰고 물론 끊어지긴 했습니다만 이쪽 부분에 애초에 신경 쓰였던 것도 사라졌고요. 즉 이런 흐름이라면 백이 중앙을 덮어 씌워도 한 수로 완벽하게 봉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수로 이곳을 한 칸 띄워도 다시 가르고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흑돌만 두터우면 어차피 봉쇄가 안 되니까 차라리 약점을 지키면서 좀 느긋하게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네, 어찌됐든 박정환 선수도 그 좌변 쪽의 그 엷음, 그것을 좀 자연스럽게 지키고 싶어 했던 것 같고요. 이제는 서로 끊겼기 때문에 뭐 치열한 바둑이 예상됩니다. 지금은 백이 이을 수 있는 형태인데 이제 그 이후에 상변 쪽에 흑의 약점이 없는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흑이 이 부분을 지켜야 한다면 일단 발이 좀 느려요. 그리고 이 전체가 흑도 아직은 못 살아있기 때문에 네, 백이 덮어 씌운다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흑은 계속해서 뭔가 중앙 진출을 시도는 하겠습니다만 흑이 원하던 흐름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면 흑이 지금 중앙에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네요.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뭔가 중앙을 뭐 날일자나 혹은 붙여서 이렇게 나오는 수가 가능하다면 가장 좋죠. 이 약점이 문제인데 당장은 그래도 손을 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부분적으로는 수가 납니다. 여기를 건너붙이면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끊어서 활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나와 끊는다면 이건 흑이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좌상기 쪽보다는 중앙 쪽이 이 전투의 중심이기 때문에 손을 빼고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붙였을 때 그때 흑이 손 빼고 그냥 여기를 한 칸 띄면 그만입니다. 아 맛보기네요. 여기를 막으면 이제는 끊어도 이 연결고리가 안전하고요. 지킨다면 이쪽을 넘어가서 귀에 괴롭히는 뒷맛은 남아있지만 지금 당장은 이곳이 급하기 때문에 백도 바로 찔러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1년 만에 두 선수가 갑조리그 5회전에서 만났네요. 네. 2014 시즌에도 5회전에서 만났습니다. 자, 그때는 박정은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처음 탄샤오 선수가 이 중국 바둑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한국 기사들에게 알려졌을 때 별명이 괴물이었습니다. 이 중국의 속기파 계보를 보면 과거에는 러시아 선수가 뭐 굉장한 속기파로 유명했고요. 네. 그 뒤를 잇는 선수가 이 탄샤오 선수였거든요. 광속으로 두는 선수였는데 어쩐지 뭔가 이미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중국 기사들은 탄샤오 선수는 과거보다는 조금 느려졌고요. 작점 속도가. 그리고 더욱 빠른 이 신예들이 나오면서 지금 탄샤오 선수를 광속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요즘에 광속 기사를 꼽자면 누가 있을까요? 일단 중국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빠른 손이 두 명 있는데 커지에 선수와 미위팅 선수가 아, 굉장히 빨리 둡니다. 역시 그렇군요. 또 두 선수들은 인터넷 바둑도 자주 두는 선수들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지금 거기를 나와요? 우선은 흙이 맞겠죠. 네, 막아도 안전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기를 붙이면 흙이 당장 응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호구 쳐서 여기와 여기를 맛보기로 하기 때문에 당장은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백이 그냥 끊어가는 것은 그냥 쉽게 두 점이 잡히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지금 하나 찔러둔 수가 어떤 의미를 찾자면 나중에 다른 부분이 모두 정리가 되고 나서 찌르면 그때 흙이 이 두 점을 버릴 가능성도 높으니까 아, 먼저 이 두 점의 가치를 좀 키워놓고 나서 다른 곳에서 싸움을 하려는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교환만 해 두는 거군요. 네. 지금 저 흙 두 점이 요석인 이유는 이 백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백이 이 부분에서 먼저 건드려서 두 집을 내고 살게 된다면 이 두 점은 요석이 아닙니다. 그때 흙이 쉽게 벌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 키워둬서 나중에 건너붙이는 수를 좀 더 강렬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네요. 네, 오늘 7명의 용병 선수들이 모두 출전을 했는데 이 최철한 선수가 장타우 선수에게 이겼다는 소식이네요. 네, 최철한 선수가 상대한 장타오 선수. 한국에 잘 알려진 선수는 아닙니다만 이 선수가 자국 내 성적이 점점 나날이 좋아지는 선수이고요. 네. 그리고 갑조 리그에도 꾸준히 출전하는 선수입니다. 최철한 선수가 오늘 장타오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2014년 바이딩배 16강 그리고 갑조 리그에 이어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고 상대 전적 3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오늘 이 해설이 끝이 나면 저는 그 최철한 선수와 장타오 선수의 바둑을 좀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며칠 뒤에 중국에서 이 몽베카페 통합 예선이 펼쳐지는데요. 네. 저도 이제 이번 주 이제 주말에 중국에 음, 가게 되는데 혹시 상대인가요? 네, 첫판은 아니고요. 제가 예선 결승을 가면 장타오 선수가 유력합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 선수단이 한 6, 70명 정도 참가를 합니다. 네. 그런데 다들 좀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 한국 바둑계 고민 중에 하나가 이 허리층의 부재거든요. 중국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어렵고 정상권의 층도 좀 두텁지 못하다 보니까 통합 예선에서 늘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네. 본선쯤 가면 6대 4, 7대 3 정도의 성적표를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 바둑계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뭐 국가대표팀 또는 이 영재 입단대회도 생기고 네. 그리고 뭐랄까 허리층을 담당하는 기사들이 이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좀 마련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발전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성과가 나타나는 곳이 통합 예선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붙인 수에 대해서 박정환 선수가 바로 끊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방금 전에 이 늘어간 수로는 당연히 이쪽을 끊어서 뭔가 두고 싶은 자리이긴 합니다만 역시 이쪽 부분이 좀 신경이 쓰였던 거죠. 계속해서 약점이 남아 있고 지금 장면에서 이곳을 끊었다면 백도 막 끊어서 흑의 행마가 잘 안 보였습니다. 네. 네, 뭐 이제는 상변의 이 백대마 그것이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주요 장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실전에 이제 이곳을 늘었을 때의 장면인데요. 탄샤오 선수도 흑의 약점을 노리기 위해서 일단 백의 안정이 필수죠. 이곳 단수 친수가 급소 자리이고요. 흑이 이쪽으로 이제 연결을 꾀하면서 약간 이 백돌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막 끊는 장면인데, 그래도 자연스럽게 연결은 했는데요. 네.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백이 선수를 쥐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 어딘가 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 안쪽에 백도를 괴롭히다가 흑이 안에서 근거를 어느 정도 차릴 수 있다고 이제 백은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백이 먼저 중앙을 덮어 씌운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주변에 흑이 약한 돌이 사라진 만큼 그리고 이쪽에 약점도 사라진 만큼 계속해서 뭐 흑이 우직하게 끊으러 왔을 때에도 사실은 백도 다시 양분돼서 이 싸움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는 상변 일단 실리로 두어 갔고요. 좌측의 백돌은 안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겁게 만들었죠. 네, 들여다보고 이쪽을 붙였는데 흑이 이 부분에 약점이 있긴 합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흑은 당장 이곳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한 칸을 띄어서 한 점을 끊는 것과 이쪽을 넘어가는 것을 맛보기로 하면 이 나와 끊는 수를 방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백도 건너붙인 수를 노리긴 어려웠고요. 두 점의 가치를 키워놓고 이쪽을 건너붙인 수가 그래도 뭔가 탄샤오 선수가 뭔가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네. 이때 흑도 잘못 받으면 걸립니다. 그래서 흑도 끊지를 못했고 뻗어두었죠. 네, 실전은 이곳을 뻗었는데 만약 끊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끊어갔다면 백도 같이 맞 끊어갈 것 같고요. 지금 항상 쉽게 봐도 이 자리가 선수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어. 본다면 끊는 수가 통렬합니다. 그리고 백은 이 교환을 하지 않고 뭐 그냥 끊어가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실전에 잘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만 만약 그냥 끊어갔을 때 흑이 최강으로 버티면 이제 이런 식의 변화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대형 사활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까지 다 몰아가고 나서 뚫어놓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약점을 받는다면 백은 엄청나게 손해를 봤지만 일단 흑을 가둬두고 이 전체를 잡으러 가는 바둑이 됩니다. 이건 흑도 떨리겠습니다. 뭐 안에서 두지 날지 만만치 않죠. 백이 이런 곳을 미리 두면 다 선수로 근거를 파워할 수 있기 때문에 막상 만만치는 않습니다. 뭐 이런 변화 혹은 아까 같이 그냥 끊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곳을 두고 이렇게 끊는 변화 이런 여러 가지 싸움이 나왔을 때 흑이 백도를 끊었다고 해서 흑이 꼭 좋은 싸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전은 뭔가 이 끊어가는 것은 상대 의도에 걸린다고 보고 박정환 선수도 참아두었습니다. 지금 국면에서 박정환 선수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이쪽에 나와 있는 흑 한 점이에요.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다가 자연스럽게 백이 다시 이쪽을 틀어 막는 진행이 된다면 흑은 안에서 생사를 걱정해야 되고 백돌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은 일단 흑이 이쪽을 계속 돌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국면입니다. 뭐 이쪽을 공격하다가 흑은 어차피 좌상 쪽에 언젠가는 지켜야겠네요. 그쪽이 뭐 집으로도 크니까요. 중앙 쪽에 처리가 끝이 나면 이제 그쪽으로 손을 댈 수도 있습니다. 흑이 이곳을 호구 쳐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집으로도 큽니다. 중앙이 안정이 된 다음에는 백이 날짜를 건너 붙였을 때
흙이 이렇게 끈차니 꽤 실리가 크게 들어가죠. 네. 이렇게까지 처리가 될 텐데 이건 좀 실리가 커 보이고요. 만약에 중앙이 안정된 다음에도 흙이 이제 이쪽을 넘어가려고 한다면 귀의 사활을 좀 봐야겠는데요. 이쪽을 치중 갔을 때 네, 그 사활이 어떨까요? 쉽게 흙이 살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를 이으면 찝어서 넘어가서 일단 흙은 여기는 둬야 되고요. 이렇게 끊는다면 이거는 흙이 쉽게 살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폐가 될 것 같네요. 이건 백이 꽃놀이 패고 흙이 괴롭죠. 지금 우한 양카이원 선수가 1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 주장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네. 현재 1위와 2위 팀의 만남이고 사실은 리신청 선수와 양카이원 선수의 대결은 아무래도 이름값 면에서는 리신청 선수가 좀 앞선다고 보였는데 그렇죠. 패했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가 물론 대국에 집중하고 있어서 이 팀원의 승패 결과를 잘 모르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대국을 지켜보는 팀 관계자들이나 감독 속이 타겠습니다. 지금 수버우랑조와 우한 승수 1점 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리 바꿀 수도 있겠네요. 네. 그만큼 이번 라운드 중요합니다. 가만히 뻗어둡니다. 처음부터 계속 흙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작전 위쪽의 백돌과 아래쪽의 백돌을 양분시키는 데는 이제는 확실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금은 흙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역시 그 중앙에 머리를 내밀어서는 흙이 좀 괜찮았던가 봐요. 네. 중앙에서의 백의 행마가 좀 무거웠죠. 네, 백도 지켜두면서 뭐 이제 장기전으로 갈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은 확정가에서는 백이 앞서 있기 때문에 박정환 네. 선수는 상변 쪽에 못 살아있는 백돌을 괴롭히면서 우상 쪽과 우변 쪽에 뭔가 모양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 흐름을 잘 살려간다면 박정환 선수의 흐름이 조금 나아 보입니다. 네, 이 백 대마를 얼마나 괴롭힐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2015 중국 갑조리그 5라운드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